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해서 자꾸 질문이 너무 많아서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부가세는 일단 우리가 법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정신고, 확정신고 뭐 이렇게 우리가 예정 때 신고하고 확정 때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기 예정이다 그러면 1월에서 3월 분을 가지고 4월 25일, 뭐 그다음에 확정이면 4월에서 6월 분을 가지고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을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의 수는, 첫 번째는 예정 신고 누락분. 그러니까 예정 과세 기간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누락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신고하면 되죠? 확정 신고분에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확정 신고분에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얘를 시험 문제상에서 전표 입력을 해라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전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일자에 전표를 입력을 해 주시고, 전표 입력을 하신 다음에 화면 위쪽에 보시면 기능 모음에 가보시면 예정 누락분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표 입력 후에 반드시 예정 누락분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그러면 확정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자기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매출 누락이 예정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7번 난에, 그 다음에 매입 누락이 있다 그럼 12번 난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가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의 수가 예정 누락분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확정 신고 누락분이 있어요. 확정 신고 때 우리가 빼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정 신고 때 빼먹은 건 그냥 놔두세요. 그냥 확정 때 같이 묶어서 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되는데, 확정 신고를 누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수정 신고라고 하는 걸 해 주셔야지 됩니다. 수정 신고. 그래서 기존에 입력됐던 것을 다시 신고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정 회차, 1회차, 2회차 이렇게 넣으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얘는 전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한 번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표 입력을 그냥 해주시면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신고에 가서 우리 수정신고에서 1회차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수정신고 1회차를 선택을 해주시면 화면이 두 개로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신고됐던 내용, 추가 반영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확정 신고 때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확정 신고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한 후 신고다. 기한 후 신고다. 기한 후 신고다라고 하게 되면, 기한 후 신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고 자체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전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전표 입력을 하시고 나면 전표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대신에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고에 해당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고를 해주시되, 이제 우리는 화면 위쪽에 보시면 과표 명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표 명세라고 하는 데에 가셔서 여기서 우리는 기한 후 신고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 자체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에 신고 연월일 언제 신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에 원래 정기 신고를 그냥 정확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정 때 누락했으면 확정 신고분에, 확정 신고 때 누락했으면 수정 신고 하셔야지 되는 거고, 확정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는 이 원래 신고해야 될 날짜보다 더 늦게 신고를 한 거니까 우리는 가산세라고 하는 걸 내게 돼요. 가산세. 가산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고,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그 다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문제는 원래 신고됐던 것과 그 다음에 추가로 신고하는 거의 차액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가산세를 계산을 하시게 되는데, 일단 이 가산세의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가산세.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원래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에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주셔야 정상 발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쵸? 정상 발급으로 인정이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거래일이에요. 거래일이 있으면 늦어도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다 정상적인 발급이다. 정상 발급이다. 결국 가산세가 있더라 없더라? 가산세가 없더라. 대신에 우리가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게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음 달 25일 신고 납부기한. 신고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을 했다. 이후 언제까지? 신고 납부기한까지. 이때까지 발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지연 발급하였습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다라고 하는 걸 내셔야 하고, 만약에 신고 납부기한 이후다. 그때는 우리가 미발급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연 발급에 같이 가고 있는 게 지연 수치도 같이 갑니다. 지연 수치. 우리가 세율은 따로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뭐 1%, 0.5%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 계산을 해주고 있으니까 굳이 세율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고, 이것과 별도로 그래서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이 있더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송은 국세청에 이제 발급을 하면 전송,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전송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회계 프로그램 상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국세청으로 반드시 전송을 해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전송은 무조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이건 정상 전송이고요. 이 이후에 전송을 하게 되면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전송을 하면 이후는 무조건 지연 전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신고 납부 기한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미전송 가산세를 내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종이세금계산. 저희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니까 종이로 발급하면 안 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은 원래 미발급 1%예요. 미발급 1%. 그런데 우리 시험에선 한국세무사회에서 이 지연 전송을 어쨌든 지연 발급도 1%거든요. 그래서 얘를 미발급 1%로 계산을 해서 넣어도 되고
지연 발급 1%에다가 넣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연 발급 1%로 넣어주셔도 정답으로 처리는 되니까 뭐 그냥 종이 발급했다 그러면 지연 발급에다 넣는다. 그럼 자동 계산돼서 나오니까 1%가 자동 계산되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건 이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꼭 누락분이다 이게 아니라 정규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 과세기간 안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무조건 납부하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예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1번 예정, 2번은 확정 누락, 3번은 기한 후 신고. 왜냐하면 감면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예정 신고 누락분과 그 다음에 확정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1번과 2번은 신고불성실을 어떻게 계산은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무조건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차감 납부세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매출도 있고 매입이 있다.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그러니까 예정누락분, 확정신고분은 우리가 세율 계산을 납부세액에 대해서 곱하기 0.1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면율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예정신고 누락분과 확정신고 누락분의 감면율을 보시게 되면 감면율이 우리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했냐 혹은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했냐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했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90%를 감면받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하면 75%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50%의 감면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1번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누락분은 무조건 확정 때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75%의 감면을 받습니다. 1번은. 2번 확정신고 누락분은 1개월 안에 신고할 수도 있고 3개월 안에 신고할 수도 있고 6개월 안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개월수에 따라서 감면율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90%를 감면받는다. 90%를 감면받는다. 라는 얘기는 감면율 90%를 빼게 되면 나머지 10%만 납부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감면율 1개월 90%를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곱하기 0.1을 해주시면 되고 75% 감면을 받으면 곱하기 0.25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곱하기 0.5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면율을 뺀 나머지가 납부세액이니까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예정신고 누락분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 곱하기 0.1 곱하기 0.25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성실 가산세를 이렇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한 후 신고예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감면율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세액에 곱하기 0.2예요. 무신고.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20%의 가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고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면율. 그런데 감면율이
감면율이 1개월일 때는 50% 감면을 받아요. 50%. 그 다음에 3개월일 때는 30%. 그 다음에 6개월일 때는 20%의 감면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했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50%를 감면받으니까 곱하기 0.5. 30%를 감면받게 되면 곱하기 0.7. 그 다음에 20%를 감면받으면 곱하기 0.8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신고 불성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예정신고 누락분이냐 확정 누락분이냐 기한 후 신고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감면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납부지연인데, 납부지연 이쪽에다가 써볼게요. 세 번째, 납부지연. 납부지연 가산세도 마찬가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납부세액으로. 그래서 납부지연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에 곱하기 만분의 2.2. 이건 뭐 세율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만분의 2.2 곱하기 경과 일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납부지연 가산세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세액을 딱 입력하고 나면 창이 열려요. 그래서 원래 신고 일자하고 현재 신고 일자하고, 그래서 날짜를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1기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그럼 1기 예정신고 누락분은 뭐 25년 뭐 4월 25일 날 신고했어야 되는데 뭐 25년 7월 25일 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91일이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납부지연은 크게 신경 쓰실 게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이 있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영세율 과세표준은 우리가 영세 공급한 거랑 직수출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요. 그래서 영세와 수출을 모두 포함하고 당연히 공급가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공급가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 공급가액에 곱하기 세율은 0.5%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를 프로그램이 가산세에 가셔서 신고불성실 금액의 공급가액을 딱 쓰고 나면 자동으로 여기까지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 자동 계산된 답이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맞는 답이 아니라. 왜 그러냐? 여기에 다시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면율을 해주셔야지 돼요. 1 마이너스 감면율.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면율은 여기를 따라가겠죠?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은 0.25를 곱해줘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번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곱하기 0.25를 한 번 더 해주셔야지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가산세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이상 정리할 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문제 풀으실 때 정말로 크게 지장 없으실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을 자꾸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지 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변경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변경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바뀌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뼈대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 틀은 무조건 머릿속에다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하나씩 알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더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시험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